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17만 달러씩 잃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차 한 대 잘 팔았다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팔 때마다 직원이 한숨 쉬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 매출 13억 5천만 달러, 연순 손실 27억 달러, 매출의 2배 가까이 손해를 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8년 동안 95억 달러를 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은 22억 9천만 달러. 부은 돈의 24%만 남았습니다. 1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2021년 2월 스파크 합병 발표를 앞두고 CCIB 시절 주가가 64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때 1만 달러어치를 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잔고는 약 96달러입니다. 99%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0이 2개 통째로 날아간 셈이죠. 폴리마켓이라는 미국의 정치, 경제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돈을 거는 종목 중 하나가 이겁니다. 베팅 주제는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2027년이 오기 전에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4일 전 확률은 28%였습니다. 4월 20일 기준 확률은 50.5%. 단 4일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시장이 매기는 동전 던지기 확률. 앞면이면 살고 뒷면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레디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24시간 안에 이 종목이 24번 멘션됐고 그중 70%가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종토방 TC, 네이버 카페에서도 매주 이번엔 진짜 바닥이다, 사우디가 살린다, 우버랑 손잡았으니 이제 뜬다는 글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오늘 해부할 종목은 루시드 그룹, 티커 루시드, 자칭 테슬라 킬러, 사우디 석유 자본이 만든 EV 스타트업. 오늘 영상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매출 구조부터 단위 경제, 희석 메커니즘, 사우디의 자본 무덤, 1대 10액면 병합의 굴욕, 50%의 파산 확률, 그리고 왜 아직도 사람들이 이 종목을 끊어내지 못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루시드 근처에 가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루시드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루시드는 미국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데의 공장 하나,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의 공장 하나를 가진 EV 제조사입니다. 사우디 공장은 피프의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진 거고 사실상 피프 돈으로 만든 피프 자본 회수용 시설입니다. 만드는 차는 두 종류, 루시드 에어라는 럭셔리 세단, 루시드 그래비티라는 럭셔리 SUV. 이게 싸구려 EV가 아닙니다. 가격대가 기본 7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 우리 돈 9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짜리 차들입니다. 포지셔닝은 메르세데스 EQS와 BMW i7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차를 몇 대나 만들어 파느냐입니다. 2024년 한 해 인도 대수 1만 241대, 2025년 한 해 인도 대수 1만 5,841대, 1년 사이 55% 늘었으니 성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보세요. 테슬라가 2024년에 만든 차 약 180만 대, 루시드의 113배입니다. 같은 EV 스타트업 중 비교 대상이 가장 가까운 리비안, 2025년 4만 2247대, 루시드의 2.7배, EV 시장에서 막내 중에서도 가장 작은 회사. 그게 루시드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작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작은 회사가 빠르게 크면 그게 좋은 투자죠. 그런데 작은 회사가 차를 만들수록 손해를 보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그렇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17만 달러씩 손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짚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적자라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동차 회사 손익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입니다. 차 한 대를 팔아받은 돈에서 그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직접 원가, 부품값, 인건비, 공장 감가상각만 뺀 비율입니다. 본사 운영비도, R&D도, 마케팅도 안 뺀 1차 마진입니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은 17에서 20% 안팎. 100원짜리 차를 80원에 만들어서 20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본사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럼 루시드는요, 2025년 그로스 마진 마이너스 92.%. 2025년 4분기 한 분기만 따로 보면 매출 5억 2273만 달러, 매출 원가 9억 4464만 달러.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2배 가까이 더 듭니다. 쉽게 풀면 100원짜리 차를 200원 들여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대 팔수록 적자가 2배로 불어납니다.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잃습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의 숫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양산 단계에 진입한 회사가 매출 원가가 매출의 2배라는 건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자선사업입니다. 부자들에게 차를 절반값에 보조해주는 자선사업. 루시드의 변명은 늘 똑같습니다. 아직 양산 초기 단계라 고정비가 분산되지 않았다. 생산량이 늘면 단위 원가가 떨어진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루시드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연간 최소 10만 대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1만 6천 대, 6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수십억 달러씩 더 태우면서 10만 대를 만들려면 공장도 더 짓고 직원도 더 뽑고 부품 공급망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게 자본입니다. 그 자본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묘비명을 같이 봐야 합니다. 루시드는 자칭 테슬라 킬러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미국 증시에는 제2의 테슬라라는 라벨이 붙은 EV 스타트업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벨이 붙은 회사들의 운명은 거의 예외 없이 같습니다. 무덤행입니다. 피스커. 헨릭 피스커가 만든 럭셔리 EV 스타트업. 한 번 망했던 사람이 두 번째로 만든 회사입니다. 2013년 첫 번째 파산, 그리고 2024년 6월 챕터 11 파산 신청, 두 번째 파산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산업에서 두 번 망했습니다. 헨릭 피스커는 자기 차를 한 번도 흑자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니콜라. 수소 전기 트럭의 미래를 외치며 스팍으로 상장. 2025년 2월 파산 신청.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그가 자랑한 트럭 시연 영상은 사실 모터가 안 돌아서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려 내려가는 장면을 찍은 거였습니다. 그 사기 위에 한때 시총 30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시장이 사기 위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로드스타운 모터스. 픽업 트럭 양산하겠다고 호언장담. 2023년 6월 파산 신청. 양산은 끝내 안 됐습니다. 차는 거의 안 만들어졌고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캐누, EV 미니버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던 회사. 2025년 1월 파산 신청. 한때 시총 30억 달러까지 갔지만 결국 영원으로 수렴했습니다. 패러데이 퓨처, 사실상 좀비 상태입니다. 매년 희석하고 매년 살아남고 매년 다시 희석합니다. 주가는 한국 돈 1,000원 안팎에서 떠다닙니다. 좀비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 모두 제2의 테슬라라는 라벨이 붙었습니다. 둘, 모두 스페이시나 IPO 시점에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셋, 모두 매년 자본 조달과 희석으로 연명했습니다. 넷, 모두 결국 무덤으로 갔습니다. 진짜 테슬라는 한 명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8년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자기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린 그 한 번의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는 마케팅 문구는 사실상 죽음의 신호입니다. 그 라벨이 붙는 순간 시계는 그냥 거꾸로 돌아갑니다. 루시드가 이 묘비석 라인업의 다음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폴리마켓이 50%의 파산 확률을 매기는 이유고 시장이 매번 자본 조달 발표를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루시드는 다른 EV 스타트업들보다 그래도 더 오래 버텨왔는가? 그 비밀은 한 명의 후원자에 있습니다.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영문 약자로 PF,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용하는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입니다. PIF가 루시드에 돈을 부은 역사를 시간순으로 보면 2018년 첫 번째 투자 약 10억 달러. 그때 루시드는 아직 상장 전이었습니다. 스펙 합병 전 단계. 그 돈으로 애리조나 공장이 처음 지어졌습니다. 2020년 추가 투자 13억 달러. 스펙 합병 직전 파이프 투자에 참여. 그때 PIF가 받은 가격이 주당 15달러 수준. 지금 7달러 안 되니까 파이프는 이 자리에서 이미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2022년 15억 달러 추가. 2024년 또 15억 달러. 2026년 4월 5억 5천만 달러. 누적 95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루시드 시가총액 22억 9천만 달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조 부었는데 회사 전체 가치가 3조 2천억. 4분의 1 토막. PIF는 책상 위에서 10조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우디 안 됐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분 구조입니다. 파이프가 루시드 지분 5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개미들이 가진 건 약 25% 정도. 우버 11.5%, 임직원과 기관이 나머지를 나눠 가집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 사우디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끝입니다. PIF가 이제 그만 부으자, 차라리 비공개 회사로 만들자고 결정하는 순간 루시드는 상장 폐지됩니다. 24/7 월스트리트의 분석에 따르면 PIF가 지금 가격 기준으로 30에서 50% 프리미엄만 얹어 일반 주주 25%를 매수하면 30억 달러 미만으로 회사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루시드를 사는 순간 두 개의 위험을 동시에 안습니다. 첫 번째 위험, 회사가 그냥 망해서 주식이 0이 되는 위험. 두 번째 위험, 회사는 멀쩡한데 PIF가 비상장화시키면서 주가가 강제로 청산되는 위험. 이때 여러분이 받는 가격은 사우디가 정합니다. 시장가의 약간 프리미엄. 본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사는 순간 회사의 운명이 아니라 사우디 왕세자의 기분에 베팅하는 겁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오늘 기분이 좋으면 살고 내일 기분이 안 좋으면 죽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입니까? 도박이죠. 그리고 2026년 4월 루시드는 또 한 번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우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 거래의 디테일을 보면 어떻게 이 회사가 주주 가치를 파괴하면서 살아남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총 조달 규모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
구성을 보면 첫째, 우버가 2억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기존 투자 3억 달러에 더해 누적 5억 달러. 우버가 받은 대가는 두 가지. 지분 11.%, 그리고 미래 로보택시 사업에 쓸 루시드 차량 최소 3만 5천 대 공급권. 처음엔 2만 대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3만 5천 대로 늘었습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차량 공급권을 헐값에 잠근 거죠. 둘째, 사우디 피프가 5억 5천만 달러를 시리즈 C 전환 우선주로 매입했습니다. 전환 우선주가 뭐냐? 보통주보다 배당 먼저 받고 청산시 돈 먼저 받고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도 있는 슈퍼캅 주식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58%를 가진 대주주인데 이번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주주보다 더 우선순위 높은 자리에서 추가 베팅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끝나는 시나리오가 오면 사우디가 먼저 받습니다. 일반 주주는 뒷순위입니다. 그것도 두 단계나 뒤. 우선주 채권자 다음 보통주 주주. 사우디는 자기 돈을 보호하면서 추가로 베팅했고 일반 주주는 그 위에 더 묽어진 채로 남았습니다. 셋째, 일반 공모. 보통주 3,606만 주를 주당 8.1달러에 팔았습니다. 약 2억 9천만 달러.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지분이 그만큼 묽어졌습니다. 이 거래 직전 발행 주식수가 3억 2,700만 주, 거래 직후 3억 6,342만 주, 약 11% 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11% 깎였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1%. 단 하루의 발표로 여기서 시장이 보낸 신호가 무서웠습니다. 루시드는 이 거래를 발표한 직후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4월 2일 9.96달러에서 4월 20일 6.75달러까지 3주도 안 돼 32% 하락. 10억 달러 자본 조달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요? 시장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 조달은 회사를 살린 게 아닙니다. 다음번 자본 조달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걸. 또 다음, 또 다음. 이게 루시드의 자본 구조입니다. 끝없는 다단계 희석. 사우디는 위에서 우선주로 안전하게 잡고 우버는 차량 공급권으로 실리를 챙기고 일반 주주는 매번 지분이 묽어지는 게임. 이 게임에서 일반 주주만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매년 반복됩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처참합니다. 처참한데 더 충격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지금 루시드 주가가 6달러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7달러는 재포장된 가격입니다. 루시드는 작년에 1대 10 액면병합을 단행했습니다. 흔히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하죠. 주식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겁니다. 주가가 10배로 뛰어 보이지만 실제 시총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숫자만 바꾼 겁니다. 왜 했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주가가 1달러 아래로 30거래일 이상 떨어지면 상장 폐지 경고를 받습니다. 루시드의 액면병합 직전 주가는 2달러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액면병합으로 주가는 약 17달러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강제로 주식을 합쳐 주가를 7달러로 만든 겁니다. 시장이 한 회사에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모욕 중 하나가 이 리버스 스플릿입니다. 회사가 자력으로 주가를 못 올리니까 인위적으로 숫자만 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 주가 6달러대는 액면병합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0.6달러대 주식입니다. 그리고 액면병합 발표 직후에도 주가는 또 빠졌습니다. 시장이 합쳐놔도 가치를 못 본 거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이터 하나. 2021년 2월 스펙 합병 직전 CCIV 시절 최고가 64.86달러. 그때는 액면병합 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주에 약 648달러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6달러대. 5년 만에 90% 빠졌습니다. 이걸 시청자 입장에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2021년 IPO 시점에 루시드에 1만 달러를 넣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분. 지금 그 계좌의 잔고는 약 96달러입니다. 우리 돈 1,400만 원이 약 13만 5천 원으로 변한 겁니다. 그동안 시장은 어땠습니까?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추종 ETF인 QQQ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인덱스만 들고 있었으면 1만 달러가 2만 달러가 됐는데 루시드에 넣었으면 약 13만 5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개잡주의 정의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도 빠지고 시장이 빠질 때도 더 빠지고 오르내림과 무관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주주를 못 살리는 종목. 여기서 잠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루시드 한 종목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적자 기업에 베팅한다는 행위 자체의 본질입니다. 적자 기업 투자가 왜 위험한지, 왜 거의 항상 지는 게임인지 본질을 짚겠습니다. 첫째, 적자 기업은 시간이 적입니다. 매분기 현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본 조달은 희석입니다. 희석은 주가 압력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다음 자본 조달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찍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찍을수록 더 많이 희석됩니다.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는 깎입니다. 회사가 안 망해도 깎입니다. 둘째, 성장주는 적자가 정상이다란 변명. 아마존도 적자였다는 얘기. 이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생존 편향이거든요. 1999년 닷컴 버블 시기에 IPO한 적자 회사가 100개라고 칩시다. 그중 90개는 사라졌습니다. 5개는 좀비가 됐습니다. 1개만 살아남아 거인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1개만 기억합니다. 사라진 90개의 이름은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적자 회사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90개의 무덤 위에 서서 살아남은 1개를 가리키며 내가 산 이 회사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틀립니다. 셋째, 적자 기업의 운명은 본인 의지가 아닙니다. 거시 환경이 결정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신용시장이 닫히면 새 자본을 못 받습니다. 시장 모멘텀이 식으면 스펙 합병도 파이프 투자도 안 들어옵니다. 회사 경영진이 아무리 잘해도 거시 한번 뒤집히면 회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팅하는 건 회사의 실력이 아니라 거시 환경의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거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본 구조에서 일반 주주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우선주 보유자가 그 다음입니다. 보통주 주주가 마지막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과 우선주를 다 갚고 나면 보통주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영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임박한 회사의 보통주는 99% 손실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jet팟 같은 회생은 영화에나 나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적자 기업 투자는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자본 조달 라운드까지의 시간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베팅은 거의 항상 집니다. 시간은 회사 편이 아니거든요. 현금은 매일 줄어들고 부채는 매일 늘어나고 희석은 매번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주주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루시드는 이 패턴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50%의 파산 확률을 매기는 거고, 그래서 사우디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버가 차량 가격이 아닌 차량 공급권을 받아가는 겁니다. 게임의 룰을 아는 모든 참여자들은 이미 자기 자리를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일반 주주만 그 룰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이 정도 상태인데 왜 아직 안 망했냐?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50%의 확률로 곧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미국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결과에 사람들이 실제 돈으로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활발한 종목 베팅 중 하나가 루시드입니다. 베팅 주제는 단 한 줄. 루시드가 2027년이 오기 전에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이 베팅의 가격이 곧 시장이 매기는 확률입니다. 4월 16일 28%, 4월 20일 50.5%. 단 4일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우버딜 발표 이후 주가가 더 빠지면서 시장이 이건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쪽으로 베팅을 옮긴 겁니다. 50%의 파산 확률. 이게 무슨 뜻이냐?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에 베팅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물론 폴리마켓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군중의 지혜이긴 해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수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달 안에 28%에서 50%로 뛰었다는 사실. 시장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루시드 자체 가이던스로도 보유 현금 46억 달러로 2027년 상반기까지 운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후엔 또 자본 조달입니다. 또 희석입니다. 또 사우디한테 손 벌리는 겁니다. 사우디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천 명이 이 종목을 매수합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 본전 회복 심리. 2021년 스펙 광풍 때 CCIV 시절 64달러까지 갔던 추억. 그때 산 사람들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평단가 높은 채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가진 가장 비싼 편향 중 하나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본전 올 거야 라며 5년이 지나도 못 팝니다. 두 번째 이유, 사우디가 망하게 안 둔다는 믿음. 이게 절반은 맞습니다. 피프는 95억 달러를 부었으니 쉽게 손 안 뗍니다. 문제는 피프가 살리는 방식이 일반 주주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주 발행, 추가 희석, 그리고 결국엔 비상장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일반 주주에겐 잭팟이 없습니다. 사우디가 살린다는 말은 회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지 주식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우버 딜이 게임 체인저다. 우버가 35,000대 차량 공급 계약하고 5억 달러 투자도 했으니 호재라는 거죠. 숫자를 다시 보세요. 35,000대. 루시드의 2025년 한 해 인도량이 15,800대였습니다. 약 2년치 생산량. 그리고 이게 정식 구매 계약이 아니라 관심 있다 수준의 양해각서라는 점. 우버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실제로 그 규모로 키울지 자체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호재는 호재인데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도 남았다는 게 시장 판단이고, 그래서 발표 후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네 번째 이유, 지금이 바닥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심리입니다.
현재 6.25달러가 사상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저가는 항상 갱신될 수 있습니다. 0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데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 더 빠지는 종목에서만 들리는 얘기입니다. 레디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이번엔 진짜 바닥이다라는 글이 24시간 안에 24번 올라왔습니다. 70%가 매수 의견. 그런데 같은 그룹이 9달러일 때도, 11달러일 때도, 15달러일 때도 똑같은 글을 썼습니다. 매번 바닥이었고 매번 더 빠졌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잡주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빨려 들어가는 신규 매수자들. 9달러에 산 사람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7달러에 누군가 들어와줘야 하고 7달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5달러에 또 누군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폰지스럽습니다. 끝없는 신규 자금 유입에 의존해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루시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매출 13억 달러, 연손실 27억 달러, 차 한 대 팔 때마다 17만 달러씩 손실, 누적 사우디 투자 95억 달러 중 28%만 시총으로 남음, IPO 시점 대비 99% 가까이 하락, 1대 10액면 병합 탄행, 폴리마켓 파산 확률 50%, 끝없는 자본 조달과 희석, 일반 주주가 매번 마지막에 손해보는 구조, 그리고 그 옆에는 피스커, 니콜라, 로드스타운, 케누, 패러데이의 묘비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는 라벨이 붙은 회사들의 공동묘지, 그리고 이게 적자 기업에 베팅한다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자본 조달까지의 시간을 베팅하는 것. 그 시간 베팅은 거의 항상 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루시드를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평단가, 손실액, 그리고 위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루시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결정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저희는 단지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드릴 뿐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